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미세먼지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좋지 않은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연일 뿌연 하늘이 말썽입니다. 오늘은 안개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시야가 매우 답답한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까지 올라서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주는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정거리가 90m밖에 되질 않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경주 9도, 포항 15도로 시작했고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동해 중부 앞바다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과 경주, 울산을 묶은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미래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어 연구개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본격화됩니다. 경상북도는 특구 지정에 필요한 정부 출연 기관 수 등이 충족되지 않아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도는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마련해 늦어도 12월 안에 미래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동해안 특구는 울산광역시와 포항시, 경주 지역 6개 지구 23제곱킬로미터가 대상으로 3개 분야를 특화 대상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이 강한 소재 부품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에너지 자원 개발 분야에 특화하여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특구 지정 여부는 관계기관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년 6개월 뒤쯤 결정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연간 국비 100억 원 안팎을 지원받고 특구한 연구소 기업과 첨단 기업 등은 세제 혜택을 받으며 외국인 투자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 활동이 촉진되고요. 또한 R&D 성과가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특구는 지난 2005년 대덕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전북까지 5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3조 9천억 원과 영업이익 6,5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차원의 비용 절감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로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4.5%보다 소폭 상승한 4.7%를 나타냈지만 원화 약세와 보유광산 가치 감액 등으로 연결 기준 순손실 6,580억 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구조조정과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어 올해 경영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구조조정 완수와 주주 가치를 위해 그룹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과 연간 4차례의 분기 배당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환동의 문명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심포지엄이 어제 포항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환동의 문명사의 저자인 제주대 주강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포항이 북방 루트의 출발점이자 거점임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환동의 문명사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석 의원과 경상북도, 포항시는 환동의 문명사 박물관의 건립은 포항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의 해양 문명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공감대를 넓힌 뒤 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2기가 들어설 영덕에 지역발전 10대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지역개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대 주민들은 원전 찬반 투표를 앞두고 이제서야 지원 방안을 내놓느냐며 반발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과 27년 원전 2기가 들어설 영덕군에 정부는 소득 창출과 관광 등 4개 분야 10대 발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30만 평의 열복합 단지를 조성해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보와 지역 특화 의료시설 구축 등 영덕군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실현 가능성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덕 주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10대 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장 이번 주부터 2주에 걸쳐 군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에 방문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 회의를 거쳤고요. 그것은 저희가 명확히 컨펌을 받고 왔습니다. 국내 원전 4곳은 해발 10m 남짓인데 반해 영덕의 예정지는 해발 20m, 바닷가로부터 100m 이상 내륙에 위치해 원전보다는 다른 시설이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지역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준위 반폐장을 짓는 꼼수다. 이거는 단연컨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10대 사업 비전에 대해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원전 지역 고시 후 지금까지 침묵하다가 원전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한수원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지원책을 슬그머니 내놓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지금 영덕에서 필요한 것은 원전 지원책이 아니라 공론화라며 폐쇄된 기자 브리핑이 아닌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국민을 모아놓고 제안을 설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산자부의 지역발전 10대 사업 제안은 한수원의 사업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데 의미는 있지만 반대 주민들은 찬반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다음 달 실시될 주민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어미 연어를 울진 왕피천에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이달 초부터 울진 왕피천과 남대천에 연어 포획장을 설치했지만 가뭄으로 수량이 적어 잡히지 않았고 그제서야 올해 처음으로 어미 연어 한 마리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잡힌 어미 연어는 3, 4년 전에 방류한 연어로 오호츠크해와 베링해, 알래스카를 경유해 고향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잡혔습니다. 대구 경북의 수출과 수입이 1년째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본부세관이 집계한 지난달 수출입 실적을 보면 대구 경북의 수출액은 41억 7,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정도 줄었고 수입도 13억 2,400만 달러에 그쳐 지난해보다 15.6%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주력 수출품인 기계와 정밀기기, 전자부품 등의 수출이 20% 이상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확철이 접어들고 농가마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경주 지역 농민들이 들녘이 아닌 역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벼농사를 짓는 경주 지역 5개 단체 농민들이 집회에 나섰습니다. 지역에서 수확한 쌀을 일괄 수매하는 경주농협 쌀조합의 경영 부실이 심각해 조합을 믿고 쌀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쌀조합이 그동안 쌓인 수십억 원의 적자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해결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켜 쌀 수매가를 깎으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좋은 쌀들을 제값받지 못하고 팔면서 우리들에게 비싸게 팔아서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또 조합이 경영 악화를 빌미로 농민들을 대변하는 사회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다음 달까지 경주 각 지역을 돌며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쌀값 하락으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흑자 경영을 위해서는 쌀 시세를 반영한 수매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이사제는 운영 여건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책정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고, 인위적으로 이걸 고정적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하지만 농민들은 수매가를 정부의 쌀 목표 가격의 90%로 정하고 이 가운데 80%를 선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양측의 견해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전국 한우협회가 소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도권 업체 20곳을 상대로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한 곳당 2천만 원씩 모두 4억 원입니다. 경상대 전성곤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부정 유통으로 생산자 이익이 감소하는 1차 피해액과 소비자 신뢰 하락, 유통업자의 부당이익 등 2차 피해를 합산하면 전체 피해액은 연간 4,039억 원에서 6,8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이달부터 공공비축미 6,900여 톤을 연말까지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조벼 40kg 특등급 기준으로 53,710원의 수매대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초 전국 평균 산지쌀 값이 나오면 나머지 차액을 지급합니다. 경주 지역 올해 쌀 생산량은 9만여 톤으로 벼가 여무는 시기에 기상이 양호해 전년 대비 5% 이상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도청 신청사의 독특한 건축미가 입소문을 타면서 개청도 안 한 공공건물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신청사를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넓은 잔디광장과 회랑을 거닐며 청사 곳곳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대구 시내 중앙지 같은 데는 그냥 네모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여기는 산의 경치와 이런 모든 주위의 환경을 생각해서 아주 고건축답게. 도청 신청사의 독특한 건축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올 초부터입니다. 한옥 지붕과 옛 창틀의 격자 문양이 청사의 전통미를 한껏 끌어올리고 궁중의 정원을 연상시키는 잔디광장과 호수, 청사 전면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회랑이 건무산 자락의 풍수와 절묘하게 만납니다. 지난주 신청사를 찾았던 UN 세계관광기구의 리파이 사무총장은 한국의 정체성과 공공건물의 개방성이 첨단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잘 융합됐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Congratulations, it's beautiful. It's beautiful. Walk into the building. You can see that the places were designed for people. The open spaces, the water spaces, the trees. They're designed for families and people to come and enjoy the place. 예상치 못한 인기에 주말 관람객까지 2,000명을 넘어서면서 공공건물로는 이례적으로 청사를 해설하는 전담 직원까지 배치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거의 1만 명 가까운 분들이 저희 청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혼, 한국의 정신의 상징인 건물을 보고 간다는. 경상북도는 신청사와 가까운 하회마을과 관광 코스를 연계시키기로 하고 도청 안의 공연장 상설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임용식을 갖고 8구급 공무원 59명을 오늘자로 새로 임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9명은 본청에 발령하고 나머지는 구청과 읍면동 사업소로 배치됐는데 최연소 공무원은 19살, 최고령 공무원은 45살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신규 공무원 임용자는 상반기 20명을 포함해 79명이고 전체 공무원은 2,015명에 이릅니다. 포항 상대동 뱃머리 마을이 국화단지로 조성돼 이번 주 동안 나들이 객들을 맞이합니다. 포항시는 이 일대 2만여 제곱미터에 대국과 소국 등 10만 포기를 심었고 전시실에는 하트와 지도 등 작품 국화 100여 점 등 250여 점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축제를 열어 국화를 알리고 지역 우수 농산물과 가공식품 판매 부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중학교 배정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으로 같은 학군에 형제 자매가 있으면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은 앞으로 둘째부터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학교 배정 기준일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같은 학군 학교에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 동일 학교에 희망하면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대구 4개 교육지원청이 세부안을 협의해 결정했습니다. 내년에 중학교 입학 대상자 2만 3천여 명 가운데 5.5%인 1,300여 명이 추첨 없이 학교를 배정받아 입학할 수 있습니다. 선호학교에만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그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배정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중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에 지역별 선호학교가 뚜렷해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면 다른 학생들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군 내 희망학교에 우선 지원하는 선배정 비율도 40%에서 50%로 확대해 이번 배정부터 적용됩니다. 저출산과 지역별 교육 격차란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학교 배정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주 공고 절삭가공 사업단이 교육부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경주 공고와 흥해 공고, 금해 공고 2학년생 100여 명으로 구성된 경주 공고 절삭가공 사업단은 앞으로 연간 40억 원을 지원받아 37개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 기술 교육을 받고 취업과 대학 진학도 알선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지난해 선정된 경북기계금속고를 포함해 교육부 지정 운영학교는 2개, 사업단은 4개 학교로 늘었고 경북교육청이 자체 지정한 학교도 10곳에 이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펀드 가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1가족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대구은행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계좌에 1억 원을 가입했고 포항상공회의소도 1,000만 원을 가입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청년희망펀드를 운영할 재단이 정식 출범한 가운데 지난 16일 기준 전국 누적 기부는 6만 8천여 건에 금액은 56억여 원에 이르는 등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돌발 병해충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작물보호연구회를 창립했습니다. 작물보호연구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대학교,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해 병해충 진단과 현황 분석을 통해 방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연구회 회원들은 매년 2회 이상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해 정보 공유와 전문성을 높여 농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웃사랑 실천에 힘쓴 유공자들에게 상을 줬습니다. 포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2명, 경상북도지사 표창 24명, 경상북도의회 의장 표창 3명 등 60여 명이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구현에 힘쓴 6곳이 우수 시군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들의 현지 가족 10명을 도청으로 초청해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도청 방문은 지난 8월 고령 대창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6명이 사할린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 사할린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고국 초청 방문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2010년부터 사할린 영주 귀국 한인을 위한 사할린 방문 사업과 사할린 현지 가구 가족 고국 초청 방문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식당과 주유소 등에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58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60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천에 사는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운기로 2시간 거리인 기계면의 한 주유소까지 가서 기름을 넣은 뒤 정량보다 적게 줬다며 1시간 동안 주유기 앞에 경운기를 세워놓는 등 26차례에 걸쳐 기계면 일대 자영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또 김 씨 등 3명은 포항 일대 식당과 슈퍼마켓, 금융기관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경북교육연구원이 사이버학습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경북사이버학습의 학습 나눔터 코너에 제공될 콘텐츠로 교사나 학생이 5분 정도의 학습 동영상을 만들어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경북교육연구원은 경북사이버학습을 통해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 내용을 동영상 강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뿌연 하늘이 말썽입니다. 오늘은 안개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져서 시야가 매우 답답한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까지 올라서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주는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정거리가 90m밖에 되질 않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경주 9도, 포항 15도로 시작했고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파도는 최대 2.5m로 일겠는데요. 동해 중부 앞바다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